안녕하세요. 한 주간 시장 정리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월요일 시장과 한 주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카운트다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주간 지수 및 성적표를 보자면은 S&P 500이 1.9% 하락하면서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0일선을 이탈했다는 거고 나스닥은 2.07%, 다우존스는 2.11%, 러셀 2000도 1.68% 마이너스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스 공포 지수는 26.78%를 기록하면서 주간 11.31%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11bp 오른 4.39%를 기록했고 WT 원유는 98.32달러로 주간 2.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S&P가 200일선을 이탈했다는 건데 이건 기관들의 포지션 조정 기준선이라 이 선 아래에서 반등 실패가 반복되면 베어마켓 진입으로 분류하는 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첫 거래일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주말간의 소식들을 보면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가 지금 좀 무섭긴 합니다. 이번 주 주요 매크로 이벤트는 FOMC가 있었는데 패드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 26년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과 동일하게 1에 유지됐습니다. 다만 파월은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에너지 가격발 인플레이션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FOMC 자체보다 그 이후 시장 기대 변화가 더 충격적이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붕괴되면서 6월 인하 24% 확률이 10월 인상 45% 확률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로 버티던 성장주 밸류에이션 근거가 흔들리는 거고 적자 성장주 같은 러셀 2000의 많은 그런 종목들이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다음은 지정학적 헤드라인인데 전쟁 4주차였고 주말 최후 통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말간의 속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밤에 아까 말씀드린 이란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고 중동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시나리오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란이 일부 개방하면은 유가가 당연히 급락하겠고 성장주나 위험자산 등이 반등하겠죠. 근데 미국이 실제로 공격을 하면 이란이 해협 완전 봉쇄의 위협을 당연히 실행할 거고 그럼 유가가 재폭등하고 시장은 추가 폭락하겠죠. 이 소식이 다음 주 전체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 쪽에서는 뭐 이란이랑 합의해서 호르무즈를 완전히 열겠다 뭐 이러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또 폭격하겠다, 막겠다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뉴스들이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고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는 자산간 이상 패턴이 보였는데 금이 전쟁 나고 폭락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고 유가가 폭등했는데 금은 오히려 이번 주 마이너스 11%를 기록했고 83년 이후 43년 만에 최대 주간 낙폭이고 전쟁 발발 이후 누적 하락폭은 마이너스 14%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왜 금이 전쟁 나고 빠지냐면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패드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집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없는 금은 매력이 감소해요. 이 논리가 지정학적 안전자산 수요를 이겨버린 거고 이럴 때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입니다. 안전자산 상승해서 금이 떨어질 때 달러가 오르는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못한다는 건 지금 시장이 단순 공포 매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프라이싱 중이라는 신호고 포트폴리오에서 해지 역할을 했던 금이 빠지면 투자자들은 현금 또는 달러, 국채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환경에서 성장주는 더 취약해집니다. 전통적인 전쟁 때 금매수 공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다음 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 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 자산을 팔고 다른 곳에 자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력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패드의 정책 리스크입니다. 트럼프는 캐비넛이 차기 패드 의장 후보로 공식 지명한 상태고 동시에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의회 증언 관련 형사 조사 중인데 연방 판사가 소환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파월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파월 압박은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고 후임 워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동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패드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달러, 채권, 성장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워시 인준 과정이 지연되거나 다툼이 장기화되면 오르걸 패드의 회의를 앞두고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경제 지표를 볼 텐데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목요일 GDP와 금요일 PCE예요. GDP가 0.7보다 더 낮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고 PCE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패드 금리 인하는 연내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장주 추가 하락 압력이 생기고 두 지표 모두 월요일 이란 헤드라인 다음으로 다음 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기업 뉴스를 볼 텐데 이번 주 기업 뉴스는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슈마컴의
공동 창업자가 수십억 달러 규모 엔비디아 칩 밀수출 기소 이후 금요일 장중에 마이너스 26%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M&A나 신용 등급 변동 등 대형 기업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기업 뉴스가 잠잠하다는 건 시장 방향이 순전히 매크로와 지정학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고, 슈마컴 사태는 AI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라는 새로운 변수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엔비디아 칩 수출 통제 이슈가 다른 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핵심 3가지 보고 마무리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이 48시간 이란 개방 여부 또는 미국 공격 여부가 전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목요일 GDP랑 금요일 PCE 이 두 지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두 지표 모두 나쁘게 나오면 시장이 5주 연속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랑 경제지표 이슈, 이 두 가지가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시인준 청문회 일정 발표인데, 파월 임기까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워시인준이 빨리 진행될수록 패드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저는 다음 주도 이 3가지에 집중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